자, 교재는 14페이지 공소제기 방식입니다. 자, 1번 작년도 경체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국 마사지상을 6명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10만원을 받고 그리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것이 포괄일제인데요. 자, 이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는 이 구체적인 성매수자, 범행 횟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으로 봅니다. 틀렸습니다. 성매수 남성을 이름을 알 수 있나요? 또는 횟수를 알 수가 있나요? 정확하게.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적지 않다 하더라도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경합범위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안 적어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특정 남성 그리고 10만원 액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매매 알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2번. 자, 필로폰 나와 있습니다. 자, 공소장에 범행 일시를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 기간을 역으로 추정했는데 2010년 11월경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11월경이라 적은 부분이 불특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적지 않았기 때문에 투약장소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11월경. 왜냐하면 역으로 추산했다면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랬음에도 11월경 이랬다면 불특정으로 봅니다. 자, 3번. 자, 문서 위조죄. 자,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곤란해서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적었다는 거야. 그래서 유가증권 위조죄에 있어서 2000년 초부터 2003년 3월경까지 이렇게 적었다면 이것은 특정으로 봅니다. 유가증권 위조죄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문서죄 자체가 문서나 유가증권이나 이 일자를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되었다면 이것은 특정으로 본다.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암기해 두라고요. 자, 무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죄는 계산서 한 장마다 하나씩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장마다 하나씩 죄가 되기 때문에 한 장마다 꼼꼼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적었다는 거죠? 총 매수, 합계 얼마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불특정으로 봅니다. 자, 문제 2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자, 공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랬죠? 서면주의죠?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USB 던져주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밑에 보면 종이 문서로 출력을 하지 않고 이 저장 매체 자체를 USB 자체를 던져줬다는 겁니다. 첨부해서 제출한 것은 서면주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소제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따라서 법원은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하지 말고 오로지 서면 갖고 따져야 되는 것인데, 그쵸? 이 서면인 공소장을 갖고 따져야 된다. 이 부분은 맞는 거죠. 자, 2번. 직무유기죄, 공무원 수에 따라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6,500여 명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수가 나와줘야 함에도 여 명이라고 적었다는 부분, 그리고 직무유기라면 어떤 직무를 유기했는지 그 직무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 직무 유기를 하였다. 직무유기 물음표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으로 봅니다. 틀렸습니다. 자, 공모 공동정범은 이 공모 관계가 자세히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일시장소가 명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모관계 그리고 정범관계, 그쵸? 정범관계에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공모 공동정범은 특정으로 봅니다.
자, 유가증권 변조죄 사건에 있어서 밑에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다면 현존입니다. 압수품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랬다면 일자를 이렇게 적어도, 장소를 이렇게 적어도, 방법을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이죠. 옳은 것은 니은, 리을입니다. 1번. 자, 수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의 별도로 각각의 재물을 편취했다는 말은 경합범이죠. 경합범은 각각에 대해서 모두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었나요? 고객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평균 얼마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특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특정으로 봅니다. 외국 유명 대학 신장화 사건이죠. 자, 위조 문서의 내용, 행사,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 박사 학위기 사본이 현출되어 된 경우라면 이렇게 적어도 특정으로 봅니다. 현출되었기 때문에. 자, 디귿번 가죠. 마약이죠. 마약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메스 암페타, 여기까지 괜찮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뭐 이 지역은 다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뭐 지역 알아요. 여러분 인천 가봤어요? 천안 가봤습니까? 근데 마약하는 애들이 꼭 그 지역을 알고 가나요? 뭐 차 드라이브 하다가 어느 모텔 들어가서 마약하고 하는 것이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천시 무슨 어디 그 장소를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못 적어도,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불상지를 적었다 하더라도 마약을 했다면 마약 그람수가 나와줘야지. 그람수가. 근데 그람수를 어떻게 적었다는 겁니까? 불상량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특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이렇게도 안 돼요. 수차례.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하는 것도 한 번 투약할 때마다 일제가 될 텐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천 어디에서 한 번, 또는 옆에 지역에서 또 다시 한 번, 뭐 5번 했으면 5번 각각 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차례 적었다. 뭐 적기 싫어서 안 적었는지 몰라도 수차례 적었다. X 그람 수는 모른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해함으로 성립하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일시, 장소, 방법을 적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1월 28일 새벽 3시경에 부터 언제까지 누구네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방법 적지 않았지. 방법 안 적었어요. 그냥 살해했다라고만 적었다는 거죠. 이걸 안 적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죄는 이렇게만 적어도 언제 몇 시 누구네 집에서 죽였다 이렇게 적어도 특정으로 봅니다. 이것은 요 해설도 출제가 잘 돼요. 요 해설도 요 자체만 갖고 2줄짜리인데요. 요 2줄짜리 자체만 갖고서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일시, 장소, 방법을 안 적어도 된다. 이 법조문의 구성요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괄적으로 적어도 된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도 알아두시고 요 판결 유지 알아두시고 하면 됩니다. 4번입니다. 소방간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이죠. 교사범, 방조범은 종속범이기 때문에 정범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공소장 기재가 불명확하다면 법원은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 곧바로가 아니죠. 검사에게 성명권을 행사한 후에 검사가 그래도 성명권 하지 않으면 그때 공소기각 판결에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해설도 가보면 성명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경합범은 각 행위들마다 일시장소 방법을 적어야 됩니다. 포괄죄는 그렇게 안 적어도 돼요. 전체 범행의 시기, 종기 등을 적어도 합계 이렇게 퉁 쳐서 얼마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구별되죠. 그래서 공소장 기재 사실에는 시일, 장소, 방법을 적어라 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죠.
5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네요. 1번입니다. 자,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도 방어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다면 특정으로 봅니다. 자, 위조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게 내 앞에 있다고요. 압수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현존하고 있다면 그 일시장소 방법이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방조범은 종속범이기 때문에 정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정범을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기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고요. 따로 각각 기망행위를 했고요. 각각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면 경합범이죠. 경합범이기 때문에 범위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경합범이라고요. 포괄일죄가 아니라. 따라서 경합범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에 각각의 피해자와 피해자별로 피해액을 특정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옳은 것은 기억, 리을입니다. 자, 저작권 나와 있죠? 그치? 그 침해 내용이, 방법이, 자, 보세요. 자,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방법의 종류, 형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다면 굳이 이 친구는 안 적어도 된다는 거야. 이 친구는 적지 않아도 특정으로 본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저작물 속에 이 저작권자가 나와 있어. 저작물을 보면 저작권자가 나와 있다고요. 아, 제 책을 보라고요. 1500제 그러면 1500지라는 표지만 적어도 거기 밑에 보면 제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저작권자를 적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상습범은 상습사기죄는 상습범이잖아요. 포괄일죄잖아요.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이 명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명시가 된다는 것은 경합범을 얘기합니다. 자, 기재가 불명확하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권을 행사한다 그랬죠? 성명권을 구하지 않고서도 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때릴 수 있다. 틀렸습니다. 구하여야 하여 없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교사방조범은 종속범이기 때문에 교사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 사실도 적어야 됩니다. 7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번입니다. 일단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기억번. 양성 반응에 따른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즉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자, 그랬다면 투약 날짜를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적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특정으로 봐요. 틀렸습니다. 2번. 컴퓨터 업무 방해죄인데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고만 기재했다는 거죠. 컴퓨터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여기서. 그게 컴퓨터인데 컴퓨터 내용이 뭔데? 에? 무슨 업무인데 무슨 업무 컴퓨터 사용해도 무슨 업무 처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쏙 빼고 컴퓨터 사용에 관련된 업무 이렇게만 적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대체가 내가 너를 이쁘게 봐줘서 어떻게 좋게 판단해 주려 해도 지금 뭔 내용인지를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불특정으로 봅니다. 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뭐 숙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남성 성기 있지 거기를 절개를 해가지고 이상한 거 박아두는 놈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요 대가 받았다는 부분이야. 대가. 응? 대가를 받았다. 일정 기간 동안 받았다. 좀 이상하지 않아? 언제부터 언제 했는지 대가는 대가인데 얼마를 받았는지 뭐 10만원 받았냐 20만원 받았냐 이게 나와 있지 않음에도 판례는 특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둬라. 이 처음 나왔거든요. 이 판례가 여기 해경에 나왔네요. 해경이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판례가 그렇게 봤다 하니까. 자, 그리고 마약 나와 있을 텐데 0.03g은 불특정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건 뭐라 그랬어요? 1회 투약하는 최소한의 단위다. 단위. 보통 마약 한 번 투약할 때 보통 그놈들이 하는 말이 0.03g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수사기관이 그걸 그대로 적었나 봐. 측정해보지도 아니한지. 야, 그게 측정이 되냐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번 주사가 들어갔는데 그게 0.02g이 담겨있는 주사 바늘인지 0.01g이 담겨져 있는 주사 바늘인지 그렇잖아요. 0.01g이라면 투약하고 또 투약하고 또 투약하겠지. 그 수치를 요구하는 이 판사 새끼들이 그쵸? 골때리 놈들이다 이거예요. 마약 한 놈 다 잡았고 다 양상반응 나왔는데 숫자 잘못 적었다고 불특정으로 봅니다. 웃긴 놈들이다 이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받으시고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뇌물죄는 포괄일죄라 했어요. 포괄일죄. 그래서 포괄일죄다 보니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2억 원 상당 이렇게 적어도 포괄일죄라서 특정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풀지 마세요. 문제만 풀면 몰라요. 문제는 기본서를 보충해주는 보충교재인 것이지 기본서 던져버리고 문제지만 푼다. 야, 저는 그게 안 되대. 뭐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야 뭐 기본 강의 해드리고 문제집 강의 해드리긴 해드리지만 정리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2번이 답인데요. 1번 가보죠. 자, 공소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적으면 족하고요. 그래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특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효력에 하등 영향이 없다. 맞는 지문이죠. 뭐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지금 공무원 인기 시들하죠. 공무원 인기 시들할 때 이때 빨리 붙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인기 없을 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인기 없을 때 사야지. 폭등할 때 사면 비싸게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쟁률이 높으면 못 붙어요. 공무원이 되면 좋은 점이 일단 안정적으로 매달 고정된 봉급이 들어오잖아요. 대출도 잘 돼요. 뭐 아파트 대출, 부동산 대출 잘 되잖아요. 금리도 적고요. 저 같은 사람은 비싸게 대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자도 비싸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아세요? 뭐 그거 외에 다른 부업을 할 수 있잖아. 알게 모르게. 그게 좋은 거지. 안정적이고 나중에 연금 퇴직금 나오고 그것을 젊은 세대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수험생들도 많이 있을 거지만 그 수험생들도 빨리 붙으셔서 인기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인기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젊은 나이에 붙으면 일단 인생의 절반을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가봅니다. 역시 0.03g은 특정으로 보질 않아요. X. 뭐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필로폰 나와 있는데 불상량 이러면 안 돼요. 그램수가 나와줘야 돼요. 웃기지 않아? 기껏 0.3 불상량이라고 해서 불특정으로 보지 않았는데 기껏 0.03g 적으니 그것도 특정이 아니래. 우리 기본서에도 보듯이 0.7g을 적어도 기본 특정이 아니래. 그럼 도대체 뭐가 특정이냐고. 근데 그 판례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치?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를 했고 유죄 판결 내렸고 깜빵 간 애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판례는 나와 있질 않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것이 불특정으로 보는 판례가 많아서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업용으로만 보시면 되니까요. 이 4번 판례는 형법 총론에 나오는 판례입니다. 형법 총론에 몰수추증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몰수추증이 이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보통 몰수추증은 유죄 판결할 때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부가형이란 말이야, 부가형. 부가형이다. 어떤 거에 부가형? 유죄 판결. 응? 유죄 판결 때릴 때에 몰수추증을 때리잖아요.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당연히 몰수추증은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불법분리 원칙상.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이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네 멋대로 추증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불법분리 원칙. 여기까지 합니다.